가장 괴로운 손상이 척수 손상입니다. 척추가 이제 경추, 흉추, 요추로 이제 척추뼈가 쭉 몸의 기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척수라는 조직이 뇌에서부터 시작돼서 전선줄처럼 쭉 이어져 있는데, 뇌는 멀쩡하기 때문에 의식은 살아있고 그 끊어진 이하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척추를 다치는 가장 흔한 원인, 세계 공통 1위는 오토바이예요. 이제 그게 완전히 척추가 이렇게 완전히 부러지면서 마디가 이렇게 완전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럼 완전히 잘려요, 척수가. 또 한 가지 이 경추 손상을 특히나 쉽게 만드는 행동이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겨울이라 요즘 환자들이 아무래도 좀 평소보다 많이 늦었죠. 그래서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어요, 다들. 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전공의 때는 눈 오는 거 보면은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웠었어요. 아, 눈이다. 왜냐면 응급실에 환자분들 올 게 뭐 눈 불보듯 뻔하니까 정말 싫었죠. 눈이 오고 이제 밤에 영하로 싹 내려가면 바닥이 싹 얼면서 다음날 이제 응급실에 각종 다양한 골절 환자들이 이제 몰아닥치고 응급실에서 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정형외과적으로 다치는 거는 고관절골절이라든지 척추골절 같은 경우에 좀 불편함을 겪으실 수는 있겠지만 적절하게 잘 치료를 받으시면 대부분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안 그런 손상들도 조금 있어요. 일단은 목을 다치시는 경우죠. 아무래도 뭐 척추를 다치면 신경이 있으니까 이제 이 신경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한번 다치게 되면은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으면서 이제 마비 증상이 남을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뼈를 다치는 게 제일 낫고요. 그나마 뼈는 100%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 다음이 연골. 연골은 100% 회복하기 조금 어려워요. 인대는 연골보다는 좀 더 잘 안 될 거고, 근데 가장 회복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게 신경계통이거든요. 신경은 그 자체로 세포 하나하나가 신경 신호를 전달시키는 정교한 데이터선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손상이 돼버리면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연예인. 그 강원래 씨. 음. 오토바이를 아마 타고 가다가 흉추 쪽에서 골절이 되면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죠. 진짜 뭐 만약 경추에서 된다면 사지마비가 오겠죠. 본인이 가장 괴로운 손상이 척추 손상 중에서 척수 손상입니다. 이 중추신경계의 일부에 손상이 발생해서 어느 정도의 높이 이하로 운동 또는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면 정말 남은 삶이 굉장히 고달파지죠. 척추가 이제 경추, 흉추, 요추로 이제 척추뼈가 쭉 몸의 기둥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척수라는 조직이 뇌에서부터 시작돼서 전선줄처럼 쭉 이어져 있는데, 그 중간에서 끊어지게 되면 그 밑에가 다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뇌는 멀쩡하기 때문에 의식은 살아있고 그 끊어진 이하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괴로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대소변 장애 같은 게 생기니까 소변, 뭐 대변 이런 것도 이제 기능이 상실하죠. 이제 그런 것도 힘들어지고. 뭐 경추, 흉추, 요추는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이 다쳐서 오시나요? 척추를 다치는 가장 흔한 원인, 세계 공통 1위는 오토바이예요. 어떤 것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오토바이는 이제 충격을 받았을 때 팔다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고 머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기둥은 꺾여요. 이 기둥을 지키기는 정말 힘듭니다. 이 오토바이의 안타까운 점은 생계를 위해서 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타시지 말라고 못하죠. 그래서 꼭 타셔야 된다면 최대한의 안전장구를 하시기를 강력히 권한다. 경추 손상이 어떻게 보면은 헬멧을 안 써서 생길 수 있는 손상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목까지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안전장구들도 하시면은 더 좋겠다.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군대 휴가를 첫 휴가를 나온 거야. 100일 휴가. 뭐 친구들이랑 한잔 이렇게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고함 치면서 육교를 뛰어가다가 비틀거리다 육교에 떨어진 거야. 이제 그게 완전히 척추가 이렇게 완전히 부러지면서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완전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럼 완전히 잘려요, 척수가. 이제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안타까운 일이죠.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뭐 아파트나 이런 데서 떨어지면은 또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흔한 건 아니지만. 또 한 가지 이 경추 손상을 특히나 쉽게 만드는 행동이 다이빙입니다. 계곡 같은 데서 다이빙하다가 혹은 수영장에서 생전 다이빙 해본 적 없는 사람이 다이빙하다가 다칩니다. 배로 떨어지는데 보통 배치기죠. 그냥 발로 떨어지거나 배로 떨어지면 괜찮아요. 근데 어설프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헤드 퍼스트 다이빙을 하다가 문제가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정말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가 뭐였냐면, 신혼부부가 동남아 여행지로 가서 신랑이 계곡에서 헤드 퍼스트 다이빙을 했다가 너무 얕았던 거예요, 거기가. 머리를 바닥에 있는 돌에 바로 부딪히면서 전신마비가 왔는데, 근데 아예 안 돌아오는 형태의 전신마비가 와버렸어요. 경추의 방출성 골절이라고, 경추가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뼈가 뒤로 튀어나가서 신경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구독. 관절 쪽에서 뭐가 있어요?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골절들은 관절 안에서 골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관절 안쪽에 골절이 생기면 뼈뿐만 아니라 연골도 이제 망가지게 되고요. 망가지게 되면은 연골의 재생이 정상까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정형외과 속담처럼 저희가 하는 얘기가 관절 내 골절이 생기면 관절염이 오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뼈가 보면은 요만한 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가운데서 부러질 수 있을 거고 막대기가 부러진다 하면 그거는 이렇게 잘 맞추면 되고 조금 휘어져도 뭐 이렇게 쓰겠죠. 근데 여기가 관절인데 여기서 부러질 수 있어요. 끝에서. 그럼 여기 끝은 무슨 기계에서 보면은 이렇게 톱니바퀴 베어링 뭐 이런 것처럼 두 개가 완벽하게 맞아 있거든요. 그래서 신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 잘 맞는 구조가 깨지는 게 이제 관절 내 골절이니까 쓰다 보면은 이제 달리고 연골이 닳고 뭐 이렇게 관절염이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골절이 있을 때는 이제 관절을 침범했냐 안 했냐 요거를 이제 좀 중요하게 봅니다. 어떨 때 많이 생기는지. 뭐 그 재수 없으면 생기는 거죠. 정확한 표현. 너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뭐 다 분류할 수는 없고 뭐 물론 교과서에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골절되고 이런 게 있긴 있는데요. 뭐 실생활에서 그걸 적용하기는 사실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되죠. 좋아요. 아이들은 연골로 이루어진 성장판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가지고 만약에 골절이 됐는데 이 성장판이 골절이 되는 경우가 애들은 되게 많거든요. 후유증이 이제 성장판 골절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성장이 되지 않아서 뭐 양쪽 다리나 양쪽 팔에 길이 차이가 난다든지 또는 뭐 한 뼈라도 이쪽만 다치고 이쪽은 괜찮다면 꺾여서 휘어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수술을 여러 번을 받게 돼요. 10년 뭐 이상에 걸쳐서 매년 한 번씩 진짜 수십 번 동안 수술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부모님이나 뭐 본인한테도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문제 없이 잘 회복이 되고 그중에 아주 일부에서 문제가 생겨서 변형이나 길이 성장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생길 수가 있죠. 알림 설정. 이륜차는 최대한 안전하게 타주시고 익스트림 스포츠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골절이 안 생기면 가장 좋겠지만 골절이 생겼다면 그 잘 치료받는 것이 본인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놀다 보면 잘 다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생길 수 있는 성장판 골절 물론 굉장히 걱정이 되시겠지만 치료 받으시면 문제없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